룰루룰루. 추기능 필드. 헉! 필드가 사라졌다. 나와라! 해양 기능이 펼쳐집니다. 우와! 화나게 하지 마라! 공격 기능이 발현됩니다. 분노가 올라온다! 우와! MBTI 분석 채널 티저월드. MBTI가 궁금해. 팔 기능이 이런 거였어? 찐 MBTI 덕후라면 이런 건 봐줘야지.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칼 융의 심리유형론. 마이어스 앤 브릭스의 MBTI. 존 비베의 팔 기능 모형 이론. 같은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나라는 자신이 달라지진 않는다. 디제쌤, 팔 기능은 MBTI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터리 이론이라고 하던데요. 팔 기능 모형 이론은 샌프란시스코의 융 연구소의 전 원장이자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저명한 연구원인 존 비베의 이론입니다. 존 비베는 극소수만이 실제로 팔 기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범한 사람도 서로 다른 기능 태도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개발했다. 그것이 바로 팔 기능 모형 이론이다. MBTI가 자기검사식 선호지표라면 팔 기능은 타인을 분석하여 기능적으로 분류한 심층 심리학. 존 비베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의식 기능과 무의식 기능이 존재한다고 접근함. 쉽게 말하면 선호하지 않는 기능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S라고 해서 N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T라고 해서 F를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MBTI도 팔 기능도 칼 융의 심리유형론에서 시작됨. 마이어스 앤 브릭스는 MBTI에서 양식에 따라 J와 P, E와 I를 추가했고 존 비베는 J와 P의 방향성을 인식하여 E와 I로 분류함. 잠깐, 너무 어렵다고요? 후반부에 게임 스킬처럼 쉽게 알아보는 MBTI 팔 기능 모형 이론이 있으니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명칭은 노인과 마녀 기능, 사기꾼 기능, 악마 기능이던데 왜 티제월드에서는 공격 기능, 결핍 기능, 페르소나 기능이라고 하나요? 팔 기능에 대해 더욱 이론적인 부분이 궁금하다면 MBTI 분석, 존 비베 팔 기능 모형 이론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팔 기능 명칭이 노인과 마녀 기능, 악마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봄. 마녀 기능을 사용하면 마녀 사냥 당할 수 있대. 사기꾼 기능이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한다는 거 아님? 탈차 기능은 악마 기능으로 사용할수록 악마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래. 악마 기능은 쓰면 안 됨. 그거 아님.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티저월드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기능적 특징에 맞게 한글식 명칭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팔 기능의 원래 명칭, 지배적 기능, 영웅 기능, 보조적 기능, 부모 기능, 어린아이 기능, 유의 기능, 아니마 기능, 열등 기능, 상급자의 그림자 기능, 상대 페르소나 기능, 보조자의 그림자 기능, 노인 마녀 기능, 3차의 그림자 기능, 사기꾼 기능, 열등의 그림자 기능, 악마 기능. 이것을 티저월드에서는 주기능, 부기능, 유의기능, 열등기능, 대항기능, 공격기능과 비판기능, 결핍기능, 페르소나기능으로 대체함. 단어만 봐도 기능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서 설정한 단어랍니다. 티저월드에서 설정한 단어지만 이 뜻이 맞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티저월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녀 기능은 써도 괜찮은 건가요? 6차 기능, 노인과 마녀 기능.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함. 요구하거나 협조를 원할 때도 사용. 공격 기능, 비판 기능, 설득 기능.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설득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공격 기능, 비판 기능, 설득 기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욱 쉬우실 거예요. 그럼 악마 기능도 괜찮은 거겠죠? 악마 기능을 사용할수록 악마처럼 변할 수 있으니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였네. 8차 기능, 악마 기능.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기능, 열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페르소나 기능. 8차 기능은 열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페르소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기꾼 기능은 대체 뭐임? 7차 기능, 사기꾼 기능.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능, 인지하지 못하기에 없어도 지장 없다고 느끼는 기능, 극복하고 싶은 필요성도 들지 않는 기능. 결핍 기능. 스스로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결핍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악마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 불건강해지나요? 사기꾼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불건강할 것 같은데. 존 비벤은 정신의학협회의 연구원으로 심리적인 부분의 건강과 불건강을 나눠서 분류함. 불건강한 유형은 크게 주기능 과민 현상, 3차 기능의 루프, 6차 기능의 루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가지 기능을 과민하여 다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불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꾼 기능과 악마 기능은 결핍 기능과 페르소나 기능. 이는 그림자 기능이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스스로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민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움. 잠깐, 불건강한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MBTI 유형별 불건강한 유형을 보고 오세요. 알고 보시면 더욱 재밌으실 거예요. 8기능 검사를 했는데 주기능보다 6차 기능이 더 많이 나오고 8차가 부기능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기능보다 그림자 기능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해요. 저런 식이면 8기능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님? 8기능을 보통 1차에서 8차 기능까지 순서대로 잘 쓰는 기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흔한 오해임. 1차인 주기능이 가장 잘 사용하는 기능, 8차는 아예 못 쓰는 기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8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당연한 것이다. 8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8기능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선호 기능과 비선호하는 그림자 기능으로 나눈 것이고 여기서 잘 사용하는 기능은 1, 2, 5, 6차,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은 3, 4, 7, 8차임. 유의 기능과 열등 기능, 3, 4차는 선호하면서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기능이라는 것이고 대항 기능과 공격 기능, 5, 6차는 선호하지는 않지만 잘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잘 사용하는 기능인 1, 2, 5, 6차 기능. 주기능,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AT 필드 같은 느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부기능, 자연스럽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능. 원할 때마다 쉽게 사용하는 스킬. 5차 기능은 대항 기능으로 주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기능. 아니, 필드가 왜 없어졌지? 어쩔 수 없지. 대항 스킬을 사용하자. 으아! 힘을 내서 방어벽을 만듦. 이런 느낌. 주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6차 기능은 공격 기능으로 주기능, 부기능을 보완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 대체 왜 저래?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이거나 받아라! 에이! 이래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럼 이 방법은 통하겠지. 몸속 단전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느낌으로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음.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인 3, 4, 7, 8차 기능. 3차 유의 기능은 사용하면서 즐거운 기능이지만 잘 사용하지는 못함. 이 기능이 주기능, 부기능인 사람이 보면 철없어 보일 수 있음.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래서 본래 명칭은 어린아이 기능이라고도 한다. 사용하면서 즐거워하지만 계속해서 떨어뜨림. 4차 열등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기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이게 왜 안 되지?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냐. 7차인 결핍 기능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 헐, 저걸 하는 사람이 있냐? 저걸 대체 왜 하는 거냐? 노잼 쓸모없는 스킬. 저딴 스킬 누가 내볼림? 8차인 페르소나 기능은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예의상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기능. 이런 걸 써야 사람들이 이해한다니까. 주기능을 사용하면서 색만 슬쩍 바꿨다. 필요 없긴 한데 예의상 쓰는 거임. 근데 사실 못 쓰는 기능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1, 2, 3, 4차 기능은 선호 기능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도 선호하는 기능. 주기능,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능. 부기능,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능. 유의 기능, 8기능이 이래서 재밌는 거라니까. 즐거운 상황에 사용하는 기능. 열등 기능, 저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등한 기능. 5, 6, 7, 8차 기능은 그림자 기능으로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소모되는 비선호하는 기능. 대항 기능. 아, 어쩔 수 없지. 나와라, 방어막! 주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기능. 공격 기능. 넌 그럴 수 있지만 난 아니야. 아닌 사람도 있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설득할 때 사용하는 기능. 결핍 기능. 이 스킬 쓰는 사람이 있냐? 스스로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기능. 페르소나 기능. 아, 이렇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지.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기능.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인팁과 인티제로 예를 들어보자. 주기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능. 인팁, TI, 내향사고. 내면에서 정확한 분석과 논증을 추구. 이게 맞지. 인티제, NI, 내향직관. 숨은 의미와 본질을 내면에서 탐구하여 비전을 제시.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냐. 당연히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부기능,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능. 인팁, 애니, 외향직관.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 이건 왜 그런 건데? 그건 뭐야? 인티제, T, 외향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베스트는 A안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B안과 C안을 준비하자. 유의기능, 즐거울 때 사용하는 기능. 인팁, SI, 내향감각.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판단. 아, 그때 기억하지. 그때 이런 일도 있었잖아. 인티제, FI, 내향감정.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내면으로 정립. 내가 이걸에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해야지. 밤새면 됨. 열등 기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 인팁, FE, 외향감정. 외부의 감정을 주시하며 조화를 추구. 오, 대박. 그러니까. 인팁이 리액션 돌려막기를 사용했다. 인티제, SE, 외향감각. 외부의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긴 해. 맛있는 거나 먹고 할까? 대항 기능. 주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대안으로 사용하는 기능. 인팁, T, 외향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이건 해야지 뭐. 아, 빡빡하다 진짜. 인티제, 애니, 외향직관.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 이게 안 된다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공격 기능. 상대를 비판하거나 설득할 때 사용하는 기능. 인팁, NI, 내향직관. 숨은 의미와 본질을 내면에서 탐구하여 비전을 제시. 왜 그런 식으로 말함? 의도가 나쁘네. 인티제, TI, 내향사고. 내면에서 정확한 분석과 논증을 추구. 이건 이게 맞음. 여기서 확인 가능. 결핍 기능. 스스로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기능. 인팁, SE, 외향감각. 외부의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걸 굳이? 인티제, FE, 외향감정. 외부의 감정을 주시하며 조화를 추구. 남들이 어떻건 무슨 상관이야. 페르소나 기능.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기능. 인팁, FI, 내향감정.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내면으로 정립. 뭐 이런 걸 좋아하냐. 뭐 너는 좋아할 수도 있지. 인티제, SI, 내향감각.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판단. 전에 했던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어. 간단하게 인팁과 인티제의 8기능을 예를 들어 알아봤는데요. 다른 성향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티제월드 재생 목록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비배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선호 기능과 그림자 기능의 방향성이 반대된다는 것.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TI 8기능을 1차부터 순서대로 하늘이 내린 능력치처럼 부여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곳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 INTP인데 8기능 검사에서 NI랑 T가 제일 많이 나옴.
팔기능에서 INTJ라고 나오더라. MBTI의 선호도가 INTP가 맞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대항 기능인 T와 공격 기능인 NI를 다른 기능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 부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대항 기능과 공격 기능이 발현되는 상황이 많았을 확률이 크다는 것. 쉽게 말하면 선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필요한 상황, 불편한 상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맞아. 나 요즘 일하느라 진짜 바쁘게 살고 있음. 비선호 기능을 사용할수록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음. 비선호 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선호 기능 4가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팔기능을 측정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음. 팔기능 모형 이론을 활용한 관찰 방식을 사용하면 유형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MBTI가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선호지표라면 팔기능 모형 이론은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여 심층심리학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된 이론이다. 물론 자신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결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나 이번에 MBTI에서 INTP 나왔는데 팔기능에서는 NI랑 T가 제일 많이 나옴. 나도 분석해줘. INTP가 아닌데 INTP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능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상황, 불편한 상황, 필요한 상황 등등 다양한 상황을 지켜보며 분석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자아 성찰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좋음. 어쨌든 실제로 주기능보다 6차인 공격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유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타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함. 메인 선호 기능인 주 부기능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불건강한 루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궁금해 시리즈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티저월드 채널을 정주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팔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자신이 잘 쓰는 기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적절한 방향성을 잡는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기능과 잘 쓰는 기능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MBTI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팔 기능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면 티저월드의 영상들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게임 스킬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당연히 실제 팔 기능 이론은 이것보다 더 심층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임. 칼 융의 심리유형론, 마이어스 앤 브릭스의 MBTI, 좀비배의 팔 기능 모형 이론. 나라는 같은 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에너지 방향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팔 기능과 MBTI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해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으니 망관부. 티저월드와 함께 MBTI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MBTI의 모든 것, 티저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